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역시 아웃복서일까요?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지금 여야가 전국이 다시 혼돈입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갈까요? 정치 원로이자 유명한 책사시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마 이 스튜디오로 오시는 길에 대국민 담화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의 담화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화기관 들으면서 네. 택시 속에서 들었는데요. 네. 들으면서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굉장히 책략적이다. 아, 그래요? 예,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그렇게 많은 국민으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마당에서 끝까지 저렇게 책략적인 모습을 보이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던데요. 왜 오늘 하신 것 같으십니까? 어차피 더 이상 이제 늦추기는 곤란하니까 네. 타이밍 잡은 거야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책략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형식은 사과하는 것 같은 형식을 만들었는데 내용은 사과가 전혀 아니죠. 네. 자기 잘못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주변 관리 잘못한 정도지 그 이상은 자기 잘못이 없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네. 또 퇴진 압력에 대해서 그걸 수용하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하면서 사실은 퇴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잖아요. 그건 국회로 넘김으로써 네. 굉장히 복선을 여러 개 깔고 있는 책략적인 담화라고 저는 받아들였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언제쯤 물러나실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사실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그렇게 나타낸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모양은 꼭 그렇게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같은 모양을 만들면서도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빨리 안 물러나라고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네. 국회로 공을 넘긴 것부터가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지난 한 달 동안 국회 모습을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아무것도 합의를 만들지 못했어요. 네. 앞으로도 뭐 여야 간에 백가쟁명만 하겠죠.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고 네. 더군다나 여당의 비박계가 지도부를 그냥 구성하고 있으면 더군다나 그 가망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한참 흘러갈 것이고 그러면 일단 이제 국민의 분노는 또 청와대로부터 국회로 옮겨갈 가능성도 많고 네. 대통령은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다고 계산한 거겠죠. 대통령의 심리는 어떤 거로 보이십니까? 오늘 노회찬 의원이 얘기했지만 합의 못하면 나는 지금 대통령 끝까지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던데요. 네, 당연히 속생각은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네. 야당은 지금 분주합니다. 현재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탄핵 절차에 그대로 들어가겠다는 입장일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야당은 지금 대통령이 일단 뭐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셈이니까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셈이니까 네. 탄핵을 추진하던 걸 철회할 만한 명분은 없죠. 그러니까 명분상 탄핵은 계속 추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막상 그게 성사되기는 쉽지 않겠죠. 우선 새누리당의 비박계부터가 좀 동요하지 않을까요? 네. 비박계가 어쨌든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네. 워낙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하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까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해체하고 이 시대의 역할이 다 했다라고 진단을 해주신 분인데 지금의 상황을 보신다면 어떻게 또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실까요? 새누리당은 또 뭐 구차한 방법으로라도 살아남으려고 그러겠죠. 아, 그래요? 네. 구차한 방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시는 겁니까? 이런 이제 만들어진 상황을 계속 핑계를 대가면서 시간만 끌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여당은 네. 여당에게 불리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양비론을 만들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양쪽이 다 나쁘다고 국민이 그렇게 할 때를 기다린다고요. 네. 이번의 경우에도 결국 지금까지는 모든 분노가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쏠렸었지만은 이제 야당이 굉장히 막 지리멸렬하고 그러죠. 정쟁하는 모습만 계속 보이게 되면 국민들이 또 야당에 대해서도 비난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양비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일 테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라도 일단 살아남으려고 그러겠죠. 지금 친박이나 비박이나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친박과 비박을 좀 분리해서 보실 수 있는 건가요? 뭐 친박과 비박을 뭐 또 같은 생각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렇지만 비박이라는 분들도 지금까지 보면 별로 그렇게 말은 그렇지 않지만 행동은 별로 단호하거나 결연하는 모습 보이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어쨌든 그냥 새누리당 안에서 남아 있을 수 있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김무성 전 대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지금까지 보인 모습만 보면 그렇지 않나요? 네, 어쨌든 같이 할 정당이 아니다라고 본다면 결행을 할 가능성도 내비쳤었거든요. 근데 탄핵 정국이 지금 비박 쪽에서는 없던 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그대로 이게 스테이할 저는 것으로 정치인들이 보시는지요? 이렇게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는 네, 이해득실을 따지면 아무것도 행동을 못 합니다. 결국 어떤 길이 원칙에 옳은 길이냐, 네. 어떤 길이 정도냐 하는 게 비교적 단순한 생각하러 그 길로 가야지 상황이 계속 움직이는데 이게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행동을 옮기지 못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정책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까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워낙 과거에 여야를 넘나드시면서 여러 경륜을 쌓아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쭙자면 지금 원칙과 정도로 따라 움직여야 된다면 여야가 내놔야 될 해법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니 우선 네. 뭐 시기를 다 이미 놓쳤지만 대통령이 처음에 국회에다 요구했을 때 그렇죠? 합의한 총리를 만들어달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거부터 먼저 했어야죠. 그거 못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총리를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다시 대통령이 던진 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네. 자 100만, 200만 군중이 광화문에 모였어요. 네. 정치적 의사를 표출했죠. 음, 그러면 정치권은 특히 지금 야당이 지금 국회가 야당의 수가 더 많잖아요. 네, 야대 네. 아닙니까? 거대 여소야대. 야당이라도 예. 하죠. 그럼 거대 야당은 그런 국민의 정책 의사를 빨리 받아서 그걸 제도화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그 자기 역할인데 네. 기본적인 책임인데 그걸 전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국정이 마비되고 표류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제도화라고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뭘까요? 탄핵을 추진했으면 네. 탄핵을 성공시켜야죠. 어떻게든지 간에. 예.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어렵겠죠. 왜 어려울까요? 지금 뭔가 야대라고 하지만 네. 의석수가 충분한 건 아니잖아요. 네, 29석이 더 필요하죠. 네, 탄핵을 위해서는. 예. 근데 뭐 비박계를 설득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비박계 움직이면 야당이 어느 정도나 그 사람들을 설득해낼 수 있을지 그 의문이죠. 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총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했고 탄핵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 안 되는 흔들리는 거죠. 수 같고 네. 그렇게 되면 국정은 또다시 혼란과 갈등을 거듭하게 될 겁니다. 끝없이 그렇게 그럼에도 가겠죠. 불구하고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여의도라고 보실 물론이죠. 텐데 물론이죠. 그 다음으로 가능한 현실적인 수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수가요? 탄핵도 어려울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위해서 여야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어떤 형태로든지 국정이 마비된 상태로 오래 네. 가는 것은 큰일 나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제대로 통치되고 있지 않은 지가 한참 됐어요. 국가 리더십이 흔들려가지고. 네. 근데 지금 완전히 마비 상태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가면 정말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위기가 온다는 것인데 네. 국민적 불안감이 지금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쵸. 어떻게든지 여야가 국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야 돼요. 네. 네. 국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합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그거야 뭐 기대될까요? 구체적으로 여야가 이제 의논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네. 틀을 만들 것인지 네. 그 틀에서 뭘 의논할 것인지는 여야가 이제 의논해서 합의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게 없이는 행정부도 공백, 입법부도 공백 이런 상태로 어떻게 국가가 오래 유지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총리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귀결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뭐 총리 문제만 하더라도 네. 여야 간에 빨리 합의해서 네. 새 총리를 추천해서 네. 그래서 요구해야죠. 되겠습니까? 또 노력을 해야죠.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야의 문제를 보면 가장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각자의 셈법에 따라서 또 대선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저 촛불을 몇 개를 내 마음속에 내 이익을 위해서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진정으로 내려놓는 정치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데서 국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고 그런 보거든요. 거죠. 정치인 보고 네. 욕심을 완전히 버려라 하는 주문은 무리한 거겠지만 이런 국가적 위기에서는 네.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정파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최소한의 그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야당이 그 정도마저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네. 문재인 대표가 자꾸 이제 60일의 선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예,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겁니다. 네. 네. 지금 대통령의 오늘 제3차 대국민 담화를 여쭙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혼란에 대해서 더
어지러운 상황으로 몰고 갔다 보시는지요? 아니면 그나마 차선이라도 여기서 끊어주시는 게 맞았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이게 저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아마도 국민들은 처음에는 조금 헷갈려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담화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국민적 분노가 쉽사리 사그라들겠느냐. 네.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요. 이번에 국민적 분노를 들여다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잔머리, 잔꾀로 모면할 수 있는 성격의 분노가 아니거든요. 예. 혹시나 대통령께서 98년부터 정치 역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술회를 하셨는데 네. 그것이 그동안의 전통적인 지지층에 대한 또 한 번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혹시 만회를 노릴 수 있는 반전을 노리신 게 아니냐라는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산도 했겠죠. 지지층이 지금은 이제 길을 네. 못 펴고 마음이 상해서 많이 돌아섰으니까 다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좀 호소를 하면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지 않겠나는 그런 계산했음직하죠. 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국민이 대통령한테 사과해야 돼요. 아니 98년 정치에 들어온 일에 한순간도 네. 국가와 국민을 생각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신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한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훌륭한 대통령 보고 나가라고 막 퇴진하라고 그랬으니까 예? 대통령 말대로만 하면 국민이 대통령한테 사과해야 된다고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한순간도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또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결국은 최순실이 문제고 대통령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혹시 벗어나려는 듯한 그런 언급이었다 보시는지 그렇죠. 궁금합니다. 이제 원래 처음부터 그런 자세를 보였죠. 네. 예,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네. 있다면 주변 관리를 잘못한 거다. 믿었던 사람들이 막 그런 일을 저질렀다 이거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잘못을 전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특검 조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법률적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기도 하고 또 설끝만치도 개인적 이익을 취한 일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은 순수한 동기로 한 것이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없는데 반면에 현실 정치인들은 사적 이익을 취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또다시 국회에 대한 혐오를 부추길 수도 있었다는 수도 말씀이신가요? 있고 또 모르죠. 또 뭐 어디서 무슨 일이 불거질지 모르겠지만 뭐 정치인 지도자 중에 또 이런저런 뭐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원래 국민이 받았던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물론 궁금합니다. 진정하게 자기 잘못을 사과하고 사죄하고 예? 그리고 국민이 요구한 대로 물러나겠다 하면서 그 퇴진한 일정을 밝히는 것을 국민이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네. 정당 국회도 그랬고. 퇴진 일정이라면 물러나실 시기를 정확하게 날짜를 그렇죠. 언제 명기했어야 뭘 하고 된다는 언제쯤 말씀이신가요? 퇴진을 한다. 네. 뭐 이걸 밝히는 것을 국민이 요구했던 거 아닌가요? 예. 결국은 날짜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대통령의 퇴진하겠다라는 각오는 안 한만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 정도라도 그나마 받아들일 아니 수 있다고 저는 이게 보시는지. 아예 의도 자체가 네. 시간을 벌어서 안 물러나겠다는 의도로 한 것이니까. 네.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아마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보수가 무너졌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 세울 보수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저는 네. 그 이제 보수 진보 얘기가 뭐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분 중에 정말 진심으로 보수라고 볼 만한 분이 몇이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전 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몰락했다면 네. 송국 교수님이 어디 언론에 쓰신 글처럼 네. 사이비 보수가 몰락한 거지. 진짜 보수는 그냥 지금 고개를 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정말 좋은 보수들이 이제 나와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으면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겠죠. 네. 네. 지목호 추진단장도 여기 마시고 그러셨는데요. 남경필 지사 그리고 김용태 의원까지 탈당하신 분들이 새로운 보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깃발을 들 수 있을까요? 깃발을 들겠다는 각오로 나온 거 아닌가요? 네. 전 그렇게 봤는데요. 그러면 운동장을 넓게 쓰는 차원에서의 신당 움직임도 같이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뭐 저한테 그런 거 도와달라고 요청 안 할 걸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남경필 지사 곁에 잠깐 계셨던 분으로서 그러니까 여쭤본다면. 제가요. 네. 직무크로 그만두고 나서 네. 남 지사가 이제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작별 인사 겸 잠깐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결연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품고 있던 야망이나 계획 다 자기 내려놓겠다. 네. 나라가 이 모양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자기는 모든 이해를 떠나서 네. 어떤 것이 옳은 길이냐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네. 길로 가겠다. 그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갈 텐데 성공 실패는 자기는 생각하지 않겠다. 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보지 못하던 모습이 결연해서 속으로 상당히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본인이 생각했다면 그 길로 가라. 네. 네, 그러면 비바람 된 소리를 맞고 가도 국민은 나중에 평가해 줄 거다. 네. 네, 그렇게 얘기했죠. 남경필 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을 간접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대선 네. 출마를 꼭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탈당하기 전에는 저는 경선에는 한번 뛰어들어서 네. 참여를 해볼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했는데 탈당했으니까 네. 꼭 무슨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그냥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 저로서는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술도 하셨었는데 대통령의 자격에 남경필 지사가 비교적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비교적 적합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진 사람인 건 틀림이 없어 보여요. 그래요. 남경필 지사 외에 이분에 대해서 좀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겠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지요? 아니요, 뭐 지금 정치권에 네. 뭐 모든 국민이 뭐 주목하는 분이 몇 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여당에는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그죠? 네. 뭐 원희룡 지사라든지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야당에는 뭐 김부겸이라든지 안희정 지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다 가까운 분들이고 평소에 저도 관심이 많죠.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건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저성장, 또 빈부격차, 양극화로 표현이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대개조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개헌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된 것은 완화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꼬를 다른 데로 터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광화문에 네. 100만 군중, 200만 군중이 모이는 걸 보면서 학자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하지요. 이걸 시민혁명으로 네. 승화시켜야 된다. 체제개혁, 시대교체, 뭐 세대교체를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표출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네. 이걸 체제를 바꾸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주장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도 그런 주장에 동의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국가를 운영했던 체제나 방식이라는 게 산업화 모델이거든요. 이제 그건 이미 시효가 끝난 지가 오래된 것을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엄청난 모순이 생긴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바꿔야죠, 그런 것을.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쨌든 분권형으로 나눌 수 있는 개헌의 방향은 지금이라도 국회가 추진해야 된다고 보시는 그것은 건가요? 저는 권력을 나누는 게 현명하냐, 견제를 강화하는 게 현명하냐 네. 하는 것을 충분히 논의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제한된 시간까지 순식간에 왔나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